축구 팬들에게 있어서 매 시즌 이적 시장은 항상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이적 시장은 선수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며 클럽들에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간이죠. 이렇듯 선수들의 이적은 선수나 클럽에게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곤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일어날 뻔했던 이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소개될 이적설들은 실제로 선수나 클럽의 역사가 뒤바뀔 수도 있었죠. 자, 그럼 실제로 일어날 뻔했던 이적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적설은 루카 모드리치의 바르셀로나 이적설입니다. 2018년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받으며 21세기와 레알 마드리드를 대표하는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모드리치. 이러한 모드리치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드리치가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뛰던 시절이었는데요. 레이카르트가 바르셀로나를 이끌던 시절 바르셀로나의 영입 후보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당시 바르셀로나의 스카우터들은 모드리치의 경기를 보고 영입해도 좋은 재능이라 평가했고, 단장이었던 치키 헤이리스타인 또한 모드리치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고 하죠.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이미 많은 미드필더 옵션으로 인해 모드리치 영입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모드리치는 UEFA 유로 2008 종료 후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되었죠. 두 번째 이적설은 세리오 라모스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선수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하며 챔피언스 리그, 라리가 등 수많은 우승에 기여한 라모스. 맨유의 라모스 영입설이 제기된 건 2015년이었는데 당시 라모스는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이 독단적으로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을 경질하는데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을 2년 남겨두고 구단이 재계약 협상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죠. 라모스가 레알 마드리드와 재계약이 틀어지자 맨유는 라모스의 영입 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맨유는 2,800만 파운드, 한화 약 506억 원을 레알 마드리드에게 제시하기도 했죠. 레알 마드리드는 거절을 하게 되며 맨유는 더 높은 금액으로 비드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라모스와 레알 마드리드는 재계약을 하게 되며 맨유가 라모스를 영입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맨유의 한 관계자는 라모스의 재계약 협상에 이용당했다며 화를 감추지 못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적설은 네이마르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입니다.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며 메시와 호날두의 뒤를 잇는 축구 스타로 평가받았던 네이마르는 무려 3번이나 레알 마드리드로 향할 뻔했다고 합니다. 당시 산투스 선수였던 네이마르는 13세의 나이로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할 예정이었지만 피파의 제재를 받으며 레알 마드리드행이 실패하고 말았죠. 두 번째 시도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이마르는 레알 마드리드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했고 다시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할 준비가 되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네이마르 측근의 마지막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고 말았죠. 세 번째 시도는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후인 2019년이었습니다. 네이마르는 메시의 그늘에서 벗어나 발롱도르를 꿈꾸며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는데 이적 후 챔스 성적도 좋지 못했고 큰 부상을 당하는 등 만족스럽지 않은 생활을 보내게 되며 네이마르는 스페인 복귀를 원했죠. 레알 마드리드는 파리 생제르맹과 직접 문의까지 할 정도로 네이마르 영입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이마르 또한 라모스, 카세미루, 모드리치와 통화를 할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믿었죠. 페레즈 회장이 네이마르 영입 허가를 기다렸지만 네이마르를 넘길 생각이 없던 파리 생제르맹과 협상은 어려웠습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네이마르 영입을 포기하게 되었죠. 네 번째 이적설은 루이스 수아레즈의 아스날 이적설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등 다양한 리그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2010년대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수아레즈가 아스날로 이적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수아레즈가 리버풀에 있던 1314 시즌 여름 이적 시장 때 있었던 일이었죠. 당시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함에 따라 수아레즈에게 4천만 파운드의 바이아웃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수아레즈는 팀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안 수아레즈의 에이전트는 수아레즈의 바이아웃에 대한 소문을 아스날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아스날의 주포 역할을 해줄 선수를 찾던 당시 벵거 감독은 리버풀에게 4천만 파운드에 단일 파운드를 더한 금액으로 수아레즈 영입을 시도했는데 리버풀은 이 조항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고 4천만 파운드 이상의 비드가 오면 선수에게 알려주는 조항이라는 것이었죠. 수아레즈는 아스날로 이적하기 위해 리버풀에 소송을 하려 했으나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소식에 소송을 포기하게 되고 제라드와 로저스의 설득 후 팀에 잔류하기로 합의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얼마 뒤 리버풀 구단주인 존 헨리가 수아레즈에게 4천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었다고 밝히며 큰 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적설은 스티븐 제라드의 첼시 이적설입니다. 유스팀부터 프로 생활까지 28년 동안 리버풀에서 뛴 안필드의 심장 제라드. 하지만 제라드가 첼시로 이적할 수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리뉴가 첼시에 있던 시절인 2005년이죠. 첼시에 로만 체제가 들어선 이후 제라드는 첼시 이적설이 종종 나오고 있었는데 이스탄불의 기적을 쓰며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제라드는 인터뷰에서 이런 밤을 보냈고 어떻게 팀을 떠날 수 있겠어요? 라는 인터뷰로 모든 이적설을 잠재웠죠. 하지만 챔스 우승 이후 리버풀과 재계약의 난항을 겪으며 다시 첼시가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첼시는 3,200만 파운드의 공식 오퍼를 넣는 등 진지하게 제라드 영입을 시도. 제라드 또한 리버풀에 공식적으로 이적을 요청했죠. 리버풀 팬들은 충격을 받아 제라드의 유니폼을 불태우고 협박까지 하는 등 크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면담, 전화통화를 계기로 제라드의 발언 이후 24시간 만에 제라드는 리버풀에 잔류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리버풀과 재계약이 성공하고 일주일 뒤 있었던 챔스 경기에서 제라드는 통산 첫 해트트릭을 달성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적설은 다비드 데헤아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데헤아. 1-4-2로 시즌이 끝난 후 이적 시장 마지막 날 레알 마드리드의 오퍼로 데헤아의 갑작스러운 이적설이 뜨게 되는데 이적 절차에 데헤아와 구단 간의 모든 합의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적은 거의 확실해 보였죠. 그러나 데헤아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은 팩스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적 서류 마감 시간인 12시까지 이적 서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적이 무산된 것이었죠. 이 사건 이후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각각 성명서를 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맨유가 자정 12시에 이적 관련 서류를 발송, 레알 마드리드가 이후 절차를 통과하려 했으나 이미 이적 시장이 마감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맨유 측에서는 11시 58분에 서류를 보냈다고 주장했죠. 이 사건의 진실은 미지수로 남았고 이후 데헤아는 맨유와 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서류 관련 사건은 22-23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반복되는데 바로 첼시 하킴 지에의의 파리 생제르맹 임대 이적이었습니다. 지에의는 23-24 자녀 시즌 동안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할 계획이었으나 첼시가 막판에 지에의 이적에 필요한 서류를 파리 생제르맹에 전달하지 못했죠. 결국 지에의는 파리로 향했지만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적설은 호나우지뉴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입니다. 2000년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호나우지뉴. 호나우지뉴의 맨유 이적은 다양한 선수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우승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호나우지뉴는 파리 생제르맹과 결별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 사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리고 맨유가 호나우지뉴 영입에 관심을 표했죠. 이 중 맨유는 라리가로 향할 베컴의 대체자가 필요했죠. 베컴을 원했던 팀은 레알 마드리드가 아닌 바르셀로나였습니다. 하지만 베컴과 협상 과정에서 진전이 없자 바르셀로나는 호나우지뉴에게 손길을 뻗었는데 호나우지뉴는 바르셀로나 이적을 위해 맨유 협상에서 물러났죠. 그렇게 호나우지뉴는 바르셀로나로 향하게 되었고 베컴은 레알 마드리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맨유가 호나우지뉴를 놓치게 되자 대체 선수를 데려오게 되는데 그 선수가 바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였습니다. 여덟 번째 이적설은 리오넬 메시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설입니다. 축구계의 고트라 불리며 바르셀로나의 상징이었던 메시. 하지만 메시가 잔류 의사를 밝혔으나 바르셀로나와 결별하게 되는 전세계 축구계가 충격에 빠진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팀들은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상징하는 바가 너무 크고 주급도 당시 세계 2위 호날두의 2배가 넘기 때문에 영입하는 데 꺼려했죠. 이런 상황에서 행선지는 맨시티와 파리 생제르맹으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맨시티가 메시에게 5년 계약, 순수 연봉으로 만 1억 유로, 한화 약 1,412억 원을 제시했고 첫 3년은 맨시티에서 나머지 2년은 시티 풋볼 그룹 산하의 뉴욕시티에서 뛰는 조건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죠. 이후 메시는 바르셀로나 잔류 이슈로 인해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 파리 생제르맹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이적설은 킬리안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입니다. 홀란드와 함께 2000년대 최고 축구 선수로 평가받는 음바페. 22-23 시즌이 끝난 이적 시장에도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흘러나오고 있으나 음바페는 21-22 시즌부터 레알 마드리드에서 뛸 수 있었는데 파리와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음바페는 파리와 재계약을 거부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기자들을 통해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나오기 시작했죠. 2021년 8월 25일 레알 마드리드가 1억 6천만 유로, 당시 한화 약 2,192억 원을 오퍼합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를 절대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파리 생제르맹 구단,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카타르 쪽에서도 음바페를 향해 잔류 압박을 주기 시작했죠. 하지만 음바페가 레알과 구두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음바페의 행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5월 21일부로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과 재계약을 결정하며
하면서 은바페 이적 사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은바페 영입을 위해 엘링 홀란드 영입전에서 발을 뺐으나 은바페가 재계약을 선택하면서 리빌딩에 큰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다. 10번째 이적설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바르셀로나 이적설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비니시우스, 브라질 플라멩고에서 잠재력을 인정받아 2018년 스페인 무대로 건너왔죠. 이러한 비니시우스를 바르셀로나가 데려올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비니시우스는 스페인 매체 카데나세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스페인 대표 구단인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모두 관심을 표했으며, 비니시우스와 그의 아버지는 직접 두 구단을 방문했다고 전한 뒤 레알보다 바르셀로나가 더 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니시우스는 레알이 더 좋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고 생각했고, 마르셀로와 카제미르와의 대화를 통해 레알 마드리드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날 뻔했던 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적설이 가장 흥미로웠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